주말 저녁.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너무 행복해. 그동안 가진 거 없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오빠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럼 짐 정리되고 우리 생활도 안정화되면 집들이 한번 하는 거 어때? 양가 어른들 모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오빠랑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결과인 만큼 기죽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10년 만에 집 마련에 성공한 거잖아.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럼 우리 짐 정리하자. 며칠 후. 여보세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갑자기 무슨 일이니?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던 애가 먼저 하니까 이상하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사하게 됐는데 양가 어른들 모시고 집들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사를 했다고? 갑자기 무슨 이사를 했다는 거니? 사실 그동안 허리띠 졸라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 샀어요. 지금 매매를 했다는 거야? 어이구, 너희는 생각이 있니 없니? 아직 첫째가 집을 장만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먼저 마련하면 어떡해? 첫째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있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누구라도 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첫째, 둘째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도 노력해서 장만하게 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그럼 어머님은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안 간다고 했어. 그냥 서운하다 이거지. 어머니, 이미 저희 마음 상할 얘기를 다 해놓고 오신다뇨? 차라리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럼 가지 말까? 넌 어떻게 그런 행사에 시대거른을 뺄 생각을 하고 있어? 아유, 준영인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어머니한테 저희는 항상 나쁜 놈이죠.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잖아요. 제가 무슨 기대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날 저녁. 여보,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야, 오빠. 그냥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그래? 고민 있으면 말해도 돼. 우리가 왜 부부인데 다 공유하라고 이러는 거잖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괜한 일로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 별일 아닌 거 맞지? 혼자 속으로 삭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걱정이 되네. 아니다 싶으면 그때 말하도록 할게. 근데 오빠, 집들이 음식은 어떤 게 좋을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취향은 오빠가 더 잘할 것 같아서 괜히 밉보이고 싶지 않네. 엄마랑 형이야. 한식이면 다 좋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장모님은 오신대? 응. 잘 됐다면서 엄청 축하해 주셨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 감사하네. 덕분에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엄마가 오빠 걱정 많이 했어. 몸이 남아돌질 않겠다면서 남몰래 몸보신 해주라고 용돈도 보내주셨을 정도라니까. 그럴 때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 앞으로 장모님께 잘해드려야겠어. 며칠 후.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아주버님 함께 오신 거 아니에요? 뭐? 너 지금 염장 지르니? 동생이 집을 샀다는데 형이 여길 어떻게 오겠어? 넌 생각 좀 하고 내뱉으면 안 되니? 어휴, 장남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동생이란 애는 형을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말씀만 하실 거면 환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오실 예정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처 입으실까 봐 염려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했다 이 말이니? 먼 길 왔는데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해? 주영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랑 만나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여보, 밖에 누가 왔어? 뭐라? 형은 어디 가고 엄마 오는 거야? 이 형은 요즘 사업이니 뭐니 해서 바빠.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고 아쉬워하더라.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전화해보렴. 그럼 작은 애미야,
이제 들어가도 되지? 네, 들어오세요. 잠시 후. 혜미야, 오늘따라 음식이 정갈한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신경 많이 썼구나. 양가 어른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신경 좀 더 썼어요.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엄마도 먹을만해? 갈비 좋아하잖아. 내가 일부러 더 많이 했어. 우리 딸 음식 솜씨가 너무 좋은걸? 예전엔 계란 후라이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모르겠어? 그건 어릴 때잖아. 그땐 엄마가 위험하다고 불 못 만지게 해서 그런 거잖아. 나도 하면 다 하는 사람인걸? 종종 오면 내가 이렇게 상 차려줄게. 어머, 사돈 어른이 할 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자꾸 드나들면 안 좋다. 애들 불편하게 그러겠어요. 사돈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집이 참 좋구나. 요즘 집장만 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니? 그래서 이 집은 얼마 주고 산 거니? 네? 그건 갑자기 왜 물으시는 건지.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님, 내가 물어서는 안 되는 걸 캐물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딱 봐도 10억은 돼 보이는 아파트인데 너희 형편에 그걸 모았을 리 없잖아. 아유, 사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시면 애들도 상처 입어요. 질문 자체가 너무 날서 있지 않나 싶네요. 어른이 잘 모아서 샀겠죠? 사돈, 제가 솔직히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준영이도 아직 집 장만을 못했는데 주영이가 덜렁 사버렸네요. 아,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동생은 돈 모아서 아파트 장만했다고 하는데 자긴 아직 집에 얹혀 산다면서요. 쪽팔려서 여기 올 수 없다고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뭐든 순서가 있는 건데 장남도 못한 걸 차남이 먼저 하는 게 맞냔 말이에요. 사돈,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장남 차남이 어딨나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먼저 장만하고 하는 거죠. 사돈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작은 애미가 저러는 거 아닌가요? 어른이면 딱 기준을 잡고 애를 가르쳐야죠. 어머니,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잘못된 말이라도 한 적 있나요? 요즘 어머니처럼 첫째만 감싸는 분 잘 없어요. 그리고 이 집 장만할 때 저희가 도움이라도 받았나요? 저희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 350만 원 저축하면서 돈 모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5천만 원씩 모았어요. 저희가 결혼 전부터 모았던 거 탈탈 털어서 10억 만들어서 이 집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다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 아니니? 그럴 돈이 있었으면 준영이가 사업 힘들다고 할 때 보태주기나 하지 그랬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살고 잘 되는 거란 거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집안이요? 지금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런 말씀 자꾸 하실 거면 그만 가주세요. 뭐야? 너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행동해? 그러는 어머님은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저랑 오빠 노력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란 거예요. 이건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애들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엄마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서 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내가 가고 만다. 잠시 후. 나왔어. 마트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오래 걸렸네. 어라? 엄마 어디 갔어? 먼저 가신다고 말하시고 나가셨어. 갑자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오빠, 어머님 왜 그래?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뭐라고 한 거야? 저번부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장남인 아주버님도 집을 못 샀는데 우리가 사면 어떻게 하냐고 타박을 그렇게 했어. 근데 오빠 앞에선 세상 좋은 얼굴 하면서 칭찬하셨지? 근데 아까처럼 오빠 없으면 바로 돌변하셔. 집 살 돈이 있었으면 아주버님 사업에 돈이나 보태주지 왜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 하시더라. 오빠랑 내가 이 집 장만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축하는 못 해주실 망정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않아? 엄마가 그렇게 말리는 대로 하시더라. 엄마가 그랬다고? 아,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미안해. 내가 없을 때 그런 일 겪게 해서.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어.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 지금 시대야 장남차남 같은 게 없다고 해도 어머님은 아니니까. 근데 엄마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 이건 엄마한테 따끔하게 말하도록 할게. 장모님께도 죄송하네.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 난 연락드리지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알았어. 이번 일은 내가 잘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날 밤. 엄마 왔어? 맛있는 거 좀 가져왔어? 배가 너무 고픈데. 그렇게 먹고 싶으면 직접 가지 그랬니? 에휴, 네 동생은 집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장남이라는 애는 아직도 얹혀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겠어? 큰애민 어디 갔어? 남편 배고프다는데 음식 하나 안 한 거야? 야근하고 있지. 요즘 일이 많다고 얼마나 중얼 걸리는지 알아. 아주 내가 눈치 보여서 못 살겠어. 근데 엄마, 돈 없어? 이번에 사업 높일까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아유, 넌 대체 내 말을 뭘로 들은 거니? 얼른 돈 좀 모아서 집 좀 사봐. 장남이 이러고 산다고 어떻게 말하고 다녀? 사업이 잘 돼야 돈을 벌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내 주위 회사 사람들은 집이 부자라서 지원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엄만 고작 이렇게 해줬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잔소리야? 정하고 싶으면 좀 많이 해주지 그랬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네 아빠가 남긴 땅이며 집이며 다 팔았잖아. 그렇게 해서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걔네 돈 벌어서 쓸 것 없잖아. 생활비 빼고 나한테 주라고 해. 자기들도 집이 소중한 거 알면 장남이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겠지. 아? 지금 이 얘기한 것도 엄청 뭐라고 하는데 과연 줄 것 같아? 그럼 쥐들 주제에 인연이라도 끊겼어? 엄마가 강하게 나가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 그래, 한번 연락해보도록 할게. 대신 얼마 정도는 떼주는 거지? 당연하지. 설마 내가 엄마 고생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잠시 후. 엄마, 내가 없을 때 태도 바꿔서 행동하는 거야? 잠깐 차에 갔다 오니까 엄마는 가고 없고 애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잖아. 그게 맞아? 참, 걔 입이 왜 이렇게 가볍니? 벌써 너한테 이르기라도 한 거야? 내가 이래서 못 배워먹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 거라니까. 어? 이게 엄마 본 모습이구나. 못 배워먹었다니. 생활력 강하고 뚝심 있어. 그래서 나도 도움 많이 받았고. 그런 식으로 내 아내 비난하지 마. 그럼 아니란 거니? 나였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입 다물고 듣고만 있었을 텐데 애는 어떻게 된 게 됐다 이러는 거니? 부부 사이에 숨겨서 뭐 하겠어. 그리고 지혜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장모님이 계시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겠어. 엄마야말로 못 빼먹은 행동한 거잖아. 뭐라고? 애초에 형이 아빠 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너는 뭐 잘한 줄 알아? 돈이 있음 네 형이나 도와주지 그랬어. 어디서 형보다 먼저 집을 사고 있니?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동안 형이랑 나랑 차별받아왔는데 대체 왜? 솔직히 엄마랑 형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형은 대학까지 다 보내줄 때 난 학비랑 생활비 벌면서 다녀야 됐어. 형은 사업자금 대줄 거라고 아빠 유산까지 털었을 때 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됐어.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형을 챙겨주란 게 사람이야?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살아나는 거 몰라서 그러니? 넌 어떻게 된 게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해?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시골에 있던 집, 땅 다 어디 갔는데? 그 잘난 장남이 사업한다고 가져가서 탕진해왔잖아. 형은 지금 직장이라도 다니고 있어. 아무 소득도 없는데 그렇게 장남장남거리고 싶은 거냐고. 참. 그럼 진작 형 좀 도와주지 그랬어. 탕진을 왜 했겠니?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지. 애초에 돈만 있어봐라. 애가 그렇게 힘들게 사업 유지했을 것 같아? 넌 너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우리 집안을 위해 뭐라도 하는 건 어때? 말이 안 통하네. 됐고,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 여긴 나랑 지혜가 열심히 돈 모아서 장만한 곳이야. 엄마처럼 마음의 상처 주는 사람은 드리고 싶지 않아.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니? 이런 부르자는 세상에 또 없을 거다. 애초에 네가 좀만 잘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
뭐만 하면 내 탓이지. 이제 지겹지도 않아. 난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이제 싫어. 그냥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누가 아쉬워할 줄 아니? 미아치로. 지금 연을 끊겠다고 하더니 정말 그럴 생각이니? 전륜이란 건 어길 수가 없는 거라고 하던데 너희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머니, 그건 오빠 결정이에요. 오빠가 단호하게 그러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달을 낸 게 정말 저희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내 탓이란 거니? 아, 됐고. 언제까지 이렇게 연극고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 버는 거 첫째 집 사는 거에 보태면 내가 용서해 주도록 할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버는 걸 왜 아주버님께 보태드려야 되는 건데요? 몰라서 하는 말이니? 너흰 이제 집이 있다면서. 준영이가 자존감 떨어져서 힘들다더라. 니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응당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 그런 이상한 말씀도 들어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자꾸 저희를 못살게 구세요? 아주버님 사업하신다면서요. 그럼 저희보다 많은 돈을 버실 텐데 왜 돈을 달라고 하세요? 저희도 이제 아이 계획해야 돼서 모아야 돼요. 아이 계획 같은 소리 하는구나. 준영인 자식이 있니? 어디서 준영이도 가지지 않은 애를 가지려고 들어. 그러다가 사흘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거니? 너 정말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떡할래? 자꾸 그런 말씀하실 거면 앞으로 전화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뭐, 장남이야. 애미야! 그날 저녁. 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어. 오늘 전화해서 아주버님 집 사야 되니까 버는 거 보내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아주버님만 그렇게 싸고 둘 수 있는데. 선을 자꾸 넘으시네. 알았어. 내가 엄마랑 단판을 짓든가 할게. 그리고 그건 형이 엄마한테 부탁해서 그럴 수 있어. 질투나는 게 있음 항상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거든. 솔직히 그동안 아주버님 사업한다면서 말도 잘 안 했잖아. 맨날 바쁘다고 어머님 찬바처럼 대하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챙기시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 조금만 도와달라 할 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알아서 살라고 해놓고 지금 큰아들 힘드니까 돈 달라? 사람을 이렇게까지 차별하는 건 문제 있는 행동 아니야? 그동안 마음을 유하게 먹었나 봐. 그래도 내 가족이라서 좀만 참아야지 했어.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잖아. 부모가 자식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도 되는 건 아니야.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어. 그게 쉽게 될까? 어머님 성격상 포기하실 분 아니시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더 고달파지면 어떡해. 잘 달래드릴 방법 없을까? 그건 같이 살아본 내가 잘 알아. 절대 그런 방법은 없어. 안 되면 부양 포기까지 할 거니까. 어차피 유산이라고 남겨놓은 것도 엄마가 임의로 처분해서 형한테 다 줬잖아. 이미 자식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했는데 굳이 모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가족이라 해도 내가 사랑하는 너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오빠 편한 대로 하자. 그리고 훗날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차별하는 할머니는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아치로. 내가 무슨 일로 전화했냐? 생전 나한테 연락하지도 않으면서. 아, 돈 줄 생각이라도 든 거야? 아, 잘 생각했어. 그래도 형이 동생보다 못 살았어 되겠어? 내가 정신 나갔다고 형한테 돈을 주겠어? 우리도 미래 대비해야 되는데 형한테 왜 줘야 되는 건데? 형이 엄마한테 바람 나는 거 알고 있어. 그니까 작작하라는 의미에서 연락한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어? 뭐? 그럼 안 주겠단 말이냐?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야?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사업한다면서 유산으로 남겨진 거 홀라당 다 먹어놓고 내 돈까지 탐내? 형, 정 집을 장만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지 마. 들어오는 수익은 어디 가고 동생한테 손을 벌려? 우리도 둘이 10년 넘게 모아서 장만한 게 이 집이야. 이 집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데 왜 이렇게 회방을 놓는 건데? 제발 날 그렇게 먹었으면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 알겠어?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매번 사람 깔아뭉개니까 기분 좋아? 그래, 집 있어서 좋겠다. 누군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매달 월급 들어오니까 기분 좋지? 사업이 쉬운 줄 알아? 안 그래도 투자금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됐는데 너까지 속상하게 할래? 요 며칠 동안 엄마랑 형이 우리한테 준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 맨날 형이랑 난 차별 대우받았어. 모든 장남이 먼저여야 된다. 집안의 장남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 계속 들어왔다고. 형은 첫째라서 항상 편애받았잖아. 그래, 나만 이런 대우 받으면 어떻게든 참겠어. 근데 지혜한테까지 그러는 건 선 넘은 행동 아니야? 그래서 인연이라도 끊으려고? 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할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해서라도 형이나 엄마 같은 사람은 없는 게 나아. 내가 지금 빈말로 하는 거 같지? 지금까진 계속 참았는데 이젠 아니야. 나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만큼 확실하게 할 거야. 그러기 위해 형이랑 엄마를 내 인생에서 잘라낼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야, 너 진심이냐? 아,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보내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 행복에 난 이기네? 결국 내 등골 뽑아먹겠다는 얘기잖아.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건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온 형이나 엄마한테 좋은 얘기지.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잠시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집골이 이게 뭐니? 대체 뭐가 또 기분 나빠서 물건을 던진 거야? 아이, 이놈아. 왜 이렇게 내 속을 썩히는 거니? 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 몰라서 그래. 아, 그놈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 돈 절대 못 주겠다는데? 엄마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식으로 대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했지. 안 그래도 요즘 바가지 긁혀서 예민해져 있는데 자꾸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진작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해?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아,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난 줄 알아. 엄마, 이렇게 된 거, 이 집 담보로 돈 빌리면 안 돼? 그래도 1억 정도 나올 거잖아. 외곽이라도 2층 주택인데 그거 하나 안 나오겠어? 아? 그러다가 목 아프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내가 널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 집까지 잃을까 봐 그래. 엄만 그렇게 아들을 못 믿어. 이러니까 주영이 그놈도 나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무슨 잘못이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아, 속이 답답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돈 마련되면 말해. 그리고 그놈 인연 끊을 거라고 통보했었으니까 연락할 생각하지 마. 어디 한번 가족을 잃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위가 가족이랑 연을 끊겠다고 했다고? 넌 그걸 지켜봤어? 강하게 나오는데 어떡해. 그리고 엄마도 봤잖아. 그런 말을 며칠에 한 번씩 듣고 있어. 아무리 멘탈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견디겠어? 가족이 연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죄책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러려고 한 거니? 막말로 너 엄마랑 연 끊을 수 있어?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 이번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주버님 집 장만 낼 수 있도록 수입이 절반을 보내라고 했어.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정신 나간 거 아니니? 그걸 왜 보내나 말아 해? 아휴, 내가 처음엔 대체 왜 그러나 싶었는데 네 말 들으니까 그런 선택한 이유 알겠네.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달라고 해? 그리고 형제가 갈취를 하면 막아줘야지. 잘했어. 안 그래도 저번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 막 하는 거 보니 아니다 싶더라. 그래서 이참에 큰맘 먹고 그렇게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 얘기 들어보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걸. 너희 참 잘했어. 같은 피가 흐른다고 부모 자식인 건 아니잖아. 사위한테 힘들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 아들처럼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참에 자식으로 품어볼까 싶다. 고마워, 엄마. 이렇게 편히 돼줘서. 엄마 좋단 게 뭐야? 이렇게 된 거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줄게. 가져가서 저녁상 차려줘. 요즘 속이 말이 아닐 거 아니니. 응,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이게 다 장모님께서 해주신 거야? 너무 고생한 거 아니야? 오빠가 더 고생이라고 이것저것 해주시더라. 그리고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찾아오래.
너무 많이 지쳐서 가져오는 거 힘들었다. 너무 감사하다. 솔직히 며느리랑 딸이 동의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들이랑 사이도 그렇잖아.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했던 건데 알아주셔서 감동이었어. 솔직히 엄마한테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라서 더 열심히 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오빤 가끔 나보다 극성으로 엄마를 챙기잖아. 엄마도 그걸 아니까 그렇지 않을까? 장모님이 그만큼 잘해주시니까. 만약 우리 엄마처럼 행동했다면 난 이렇게까진 못했을 거야. 그리고 미안해. 지난 10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최근에 이렇게 심해지셨는데 그 전에도 차별은 은근히 많았으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며느리들은 비교하지 않았어. 형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 그래서 종종 연락하면서 서로 위안했었는데 이제 연을 끊었으니 그것도 못하겠네. 연락한다는 것만 모른다면 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형수님도 고생인 건 알고 있지. 지금 거의 모든 수입을 혼자 벌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연락 안 해서 더 심해지실 텐데 괜찮으시려나? 며칠 후 점심. 동서, 나 너무 힘들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세요?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어떻게 남일래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심지어 안 갚아서 서류까지 집으로 날라왔어. 따졌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러기에 진작 내조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고 하더라. 이게 내조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형님 몰래 형님 명의로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어.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떡해. 그냥 더 이상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놈이 사업한다고 먹고 노는 바람에 생활비는 모두 내가 벌어야 됐어.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하는 게 어딨어? 형님, 이혼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해서 그거 채무는 아주버님이 갚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이혼 소송도 못하겠어. 여기 있으면 계속 괴롭힐 건데 어떻게 하란 거야. 소송장 쓴 거 알게 되는 날엔 어머님이랑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겠어. 그럼 저희 집 오세요. 어차피 저희는 연 끊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빠한테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집만 챙기고 오셔요. 고마워. 고마워, 동서. 그날 저녁.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몰래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사람이면 적어도 이래선 안 되지. 형수님은 안중된 거야? 불안해하시긴 해. 이러다가 찾아와서 끌고 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 하시더라. 우리가 잘 도와드리죠. 더 이상 엄마랑 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선 안 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겪어봤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린 잘 보호만 해드리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혹시나 연락 오더라도 모른다고 할게. 그리고 당분간은 오빠도 집에 일찍 들어와 줄 수 있어? 좀 걱정되긴 해서. 당연하지. 그렇게 할게. 그리고 우리도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가족들끼리 연을 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있을까 해서 찾아봤었는데 접근 못하게 하는 게 다더라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함께 지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떤 것 같아? 그렇게 하자. 어차피 형수님 이혼하고 나면 우리한테 불똥 튈 게 뻔하니까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절차 알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형수님은 잘 다독여줘. 걱정하지 마. 금방 좋아지실 것 같아. 몇 달 후. 너희 정신 나갔니? 아, 지금 이혼을 시켜? 준영이한테 이혼남이라는 친구를 붙여야겠어. 아이고, 아들이란 놈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어머니,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형님 내가 이혼한 게 저희 잘못이라도 된다 이거예요? 재판에서도 보셨겠지만 이혼 사유는 착취였어요. 두 사람이 형님 등골 뽑아먹은 거 증거도 남아 있었고요. 근데 왜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혼남 된 원인에 대해 뭐라고 하실 생각이라면 아주버님한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반성의 기미는 없는 거니?
아, 니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살 나고 있다고. 어머님 끝까지 저희 탓만 하시네요. 이게 저희 잘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놈의 아들 사랑의 문제란 생각은 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아주버니만 챙겼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된 거 그 큰아들만 끼고 사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불효 둘째는 두 번 다시 어머니께 연락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한 달여.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지금 납부 안 했다고 날린 거 몰라서 그래. 아, 그냥 잘난 사업체 그만 접는 게 어떻겠어. 힘이 없어. 그놈이 위자료 준다고 정리한 지가 언젠데. 엄마 좀 꽁쳐놓은 거 없어? 왜 이렇게 가난한 건데. 내가 이러니까 꿈을 못 펼치고 끝난 거 아니야. 난 모든 게 엄마 잘못이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제 담보로 받아주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못 갚을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했지. 아, 시끄러워. 이런 식으로 잔소리만 할 거야.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 화를 내. 억울한 건 나야. 엄마, 이참에 이렇게 된 거, 그거 한번 회생하는 거 어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뭐 할 생각인 건데? 나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겠지? 잠시요. 엄마, 내가 제대로 하라고 했지? 사람들을 그렇게밖에 못 속이면 어떡해.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번다니. 그러다가 잡히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죄라고. 엄마, 우리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딘지 알아? 바로 교도소란 곳이야. 밥 나와, 옷 줘, 게다가 잠도 재워주는데 가봐도 되지 않아? 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람이 살면서 가면 안 되는 곳이 경찰서, 교도소, 병원이야. 이 세 군데는 피하는 게 좋은 거라고. 근데 교도소가 낫다니. 그럼 엄마가 뭐라도 잘해주지 그랬어. 돈이라도 어디서 구해왔으면 내가 이런 생각 했겠어? 아, 이왕이면 무기징역 받는 게 좋은데 평생 거기서 놀고 먹으면 좋잖아. 엄마, 그니까 이 한 번 은생해보는 건 어때? 제정신이니? 준영이 맞아? 아, 똑똑하던 우리 아들은 어디 가고 광기만 남은 애가 있는 거야. 준영아, 그래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 엄마. 그건 주영이 같은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거야. 가진 거 없는 우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말로 하면 좀 알아들어. 굳이 손을 쓰게 해야 되는 거냐고. 아이씨, 난 밖에서 술이 나오고 올 거니까 엄마 한 건이라도 성공해 놔. 알겠어? 안 해놓으면 오늘 저녁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영아, 주영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야, 나쁜 건 주영이야. 걔가 우리 도와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유, 너 웃었을 텐데. 그렇게 주영이가 좋으면 어디 한번 가봐. 근데 반지 줄진 모르겠네. 예치로. 작은 애미야, 내가 미안했다. 그니까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이젠 하다 번호를 바꿔서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인연을 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알고 있어. 근데 도움을 청할 곳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이렇게 빌게. 그동안 없는 사람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는 거냐고요. 돈이 나올 거 없는 거 알고 보험을.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앞으로 너희한테 잘해줄 테니까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아, 준영이 무서워서 안 되겠어.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땐 큰아들만 챙기시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요. 좋아하는 첫째 데리고 사시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어머님은 평소에 그렇게 외면해놓고 지금 힘들고 아쉬우니까 우리한테 영 끊지 말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들어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내가 주영이 엄마잖아. 엄마랑 아들 인연을 어떻게 끊어내겠어.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주영이한테도 전화해서 어떻게든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내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되겠니? 전 그걸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무수히 많은 차별을 받은 오빠가 결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잠시 후. 아들, 잘 지내고 있지? 그동안은 가까이 있어서 너희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 번호까지 바꾼 거야?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그래서 왜 전화한 건데? 이제 너랑 살면 안 될까? 준영이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이러다가 엄마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네 친엄마잖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엄마 내가 그렇게 말할 때 한 번이라도 봐줬어? 무조건 형 말 들어라. 네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냐. 나 이런 폭언을 듣고 살아왔어. 그때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줘놓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엄마, 사람은 지은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하더라. 지금 엄마가 받는 그 고통, 내가 38년 동안 느낀 거야. 고작 형한테 며칠 당했다고 그러지 마. 넌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잘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 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거 알아?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단 거. 엄마랑 형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 지혜랑 장모님이랑 지내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 그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녕 예미가 안 좋은 일을 당해야겠다 이거지? 죄책감에 평생 절여지게 해줄까? 그래. 차라리 데리고 살 생각 아니면 용돈이나 보내. 그거라도 가져가야 준영이한테 욕 덜 먹는단 말이야. 보낼게. 이거 받고 이제 연락하지 마. 자꾸 그러면 집 팔고 이사 가버릴 거야. 엄마가 연락하지 못하도록 번호도 바꿔버릴 거고 접근금지 명령 어긴 거 그대로 신고할 거야. 나쁜 놈. 이 천하의 불효자 같은 이라고. 내가 너만큼은 못 살도록 저주할 거니까. 차라리 그런 본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이제야 엄마에 대한 미련 끊을 수 있었네. 엄만 형이랑 영원히 그렇게 살길 바래. 그날 저녁. 이제 두 번 다시 연락 안 올 거야. 혹시나 전화 같은 게 온다면 나한테 말해. 그땐 접근금지 명령 어긴 거 신고 넣어버릴 거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 회방 놓는 거 더는 못 봐. 난 당신이랑 장모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해. 오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래? 원래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잖아. 그리고 나한테 미안함 느낄 필요 없으니까 항상 당당하게 행동해줘. 오히려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었던 거잖아. 비 온 뒤에 땅 굳는단 말 알지? 그만큼 튼튼해지니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우리 10년 동안 충분히 잘해왔어. 항상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된 거 같이 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그동안 모으는데 급급해서 같이 시간 보낸 적이 거의 없잖아. 오랜만에 둘이 단란한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기분 전환돼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님 모시고 갔다 오자. 우리 뒤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응원도 해주셨잖아. 그런 좋은 곳이 있으면 모시고 가고 싶어. 그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효도 같거든.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리고 정말 고마워, 오빠. 반년 후. 작은 애미야. 마지막으로 전화 남기는 거야. 그동안 빚을 못 갚아서 우린 도망자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어. 준영이는 아직도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했다가 사기꾼이라는 오명까지 남았어. 너희가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뭐 한편으론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혜미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몹쓸 짓 많이 했단 거 알고 있어. 근데 차마 전화를 할 수가 없더라.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하겠니? 이제 곧 공중전화 시간도 끝나가서 남길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네. 언제 또 이런 거 남길지 모르겠지만 또 이만큼은 우리처럼 힘들어하지 말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나. 그럼 언젠가 한번 마주칠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시간 다 돼서 끊을게. 시어머니는 가끔 이런 부재중을 남기고 계세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오빠한테 전하지 않았죠.
제가 영원히 품고 가야 할 비밀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오빠한테 말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순간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오빠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혹시 주위에도 어머님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물론 아주버님 같은 자린 첫 아이인 만큼 많은 사랑을 주고 싶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차별은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양육법 같아요. 그래서 지금 뱃속에 있는 저희 예세에게는 평등한 사랑을 줄 생각이에요. 속이 불편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임신 8주라는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람쥐 마냥 일만 하는 오빠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그런 분들은 저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무리해 볼게요.